다른 사람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안녕하세요. 시민노동TV 윤홍사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직장 내에서 사업주나 상사가 본인이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이나 동료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일체의 행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는 최근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화되기도 했죠. 소위 갑질 논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2019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법 체계 내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입법화되고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취업규칙 내에 명시해야 한다. 명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라든가 이 정도. 나머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어떠한 제재 수단이라든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니 이게 조금 구체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 위반을 했다든가 조사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에 각 건별로 500만원씩 과태료 부과 등, 따라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상에 어떠한 제재수단이 있으며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즉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거, 또 하나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관계나 행위 상황,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이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가, 고용노동부 발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 예시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좀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 대우에서 차별,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이를 거의 주지 않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대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 다른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다른 사람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업무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히 발생하고 있는 사안들로 보여집니다. 또한 사례에서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업무 명령과 관련해서 그것이 정당한 업무 명령인지 부당한 명령인지 뒷담화나 소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이 대체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만한 괴롭힘의 정도와 반복성 등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기도 하는 등 고려해야 할 사항 또한 아주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겠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법에서 이러한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였고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피해자에게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고 가해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개별 의무 위반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조항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과태료 등 제재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선언적 또는 일종의 행정지도 차원의 내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개정법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주 친족에 의한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과태료를 일일이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은 개정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변경 사항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